그 장종원의 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가세를 해서 뭐 이 무슨 편지가 뭐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체국 소인하고 구치소 접수대장까지 있으니까 그 편지 자체를 안 보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낸 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또 뭐 자기 글씨가 아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합니다.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뭐 조사해 봐야죠 뭐. 자, 이제 글씨는 또 뭐 자기 글씨 아니라고 막 저렇게 하는데 이제 녹취록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면 이제 또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할 판입니다. 아주 재밌어집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예? 검찰에서 박철민하고 장종원 대질신문하고 뭐 필적 감정하고 제대로 한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책상에 책을 한 권씩 놓아드렸는데요. 굿바이 이재명, 이 장영하 우리 위원님이 쓰신 책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제가 구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특위 예산도 뭐 따로 없습니다. 우리 특위의 필독서로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어제부터 이제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게 쓰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잘못하면 이거 지금 이거 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이 책에 대해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해서 오늘 1차 신문기일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 이 변호인도 구하지 못하고 신문기일을 어제 받아서 그 신청서를 어제 받아서 하루 만에 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3주의 말미를 얻었답니다. 다음 기일 내년 1월 12일이 되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무슨 번개불에 콩도 먹듯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판매금지 가처분의 문제는요. 첫째, 원고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은 숨었다는 뜻이 되고 법적으로는 피보전 권리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가처분 금지 소송까지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또 재밌습니다. 12월 22일에 신청을 했고 책은 24일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책을 보고 야 이게 뭐 허위사실이 많네, 뭐 후보자 비방하는 게 많네 이래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굿바이 이재명 이런 게 나온다니까. 글쎄 뭐 사전에 봤는지는 몰라도 책이 정식으로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이런 책이 나온다니까 야 빨리 이거 막자. 신청서부터 내고 이틀 뒤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청서를 또 하나 제가 좀 봤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급히 그 가처분 신청서에 급히 허위사실인 거 또 사실적시 비방인 거를 나눠서 표까지 만들었는데 사실적시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감정 조절 장애다, 천박하고 잔인하다 라고 쓴 것은 사실적시 비방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런 점들은 사실인 것으로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겁니까? 무엇을 해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엄호를 했습니다. 참 기도차지 않죠?
그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4가지 전과 중에 검사 사칭의 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 PD와 같이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렸다고 검사 사칭 전과도 옹호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건의 판결문을 오래 지난 거지만 판결문을 어렵게 구해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이재명은 그때 옆에만 있었는지, 예? 옆에만 있다고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이재명 피고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재명과 당시 그 방송사 PD는 2002년 5월 10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거를 다 녹취하고 촬영해서 보도를 하자. 이렇게 다 미리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이재명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을 질문을 하세요. 질문 사항을 사전에 PD에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렇게 합시다. PD가 물어봅니다. 이재명에게. 어떤 검사라고 사칭을 할까요? 수원지검에 혹시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검사가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대면 시장도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는 당시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PD가 전화를 한 사람은 PD 맞습니다. PD가 전화를 걸어서 수원지검 아무개 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마치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그 서모 검사인 양 운을 뗀 다음 통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재명은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히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는 도중에 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이재명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취지의 사인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수미일관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PD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 겁니까? 이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의논해서 한 공범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둘이 같이 해서 검사를 사칭해서 테이프를 만들었죠.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PD도 자기가 지금 사칭해서 만든 이거를 갖다가 주면은 이게 뒤가 캥기지 않습니까? 왜 못 주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제가 다른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출처를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서 받은 것처럼 해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쇼를 하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게 다 그대로 그 K방송국 거기에 방송이 됩니다. KBS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네. 와, 추적 60분. 그대로 다 방송이 됩니다. 이런 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직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그 사칭한 녹음 테이프를 KBS에 전달해서 보도되게 하면서 얼마 뒤에 그런 테이프가 김병량 시장이 그런 거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김병량 시장을 고소를 합니다. 이래서 이게 무고죄가 추가된 겁니다. 예? 김병량 시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 대화 내용을 공개해 누설해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남지청에 제출해서 무고를 한 겁니다. 이거 무슨 뭐 영화 같은 일이 다 그대로 이런 일로 1심, 2심, 3심 재판 다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활동입니까? 송영길 대표님. 그러면 제가 요새 그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의 입시 비리 좀 이거 좀 파보고 싶은데 어디 아는 방송국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전화해서 그 기자로 하여금 내가 중앙지검 검사인데요. 아들 저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수시 입학 기록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공익적 활동이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법원 판결도 다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수준 낮은 막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